빠빠빠빠 빨간 맛 궁금해 허니. 오늘 마트에 산 새로운 그릇이요. 궁금해 허니. 뭐가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 빨간 맛 궁금해 허니. Oh shit. Oh shit. Oh shit. Shit. 무가 왔어요. 무가 왔어요. 물을 주세요. 물을 주세요. 오. 스트로베리 바로 그 맛. 소스 펩시콜라를 줬는데 코카콜라가 자 여기지. 아이고야 뼈그릇. 자 치킨. 요즘 펩시 많이 쓰잖아요. 저번에 먹방할 때도 이렇게 카메라를 내렸으면 되는데 카메라를 많이 내리지 않아서 오늘은 처갓집 코원비님께서 처갓집 치킨을 자주 드신다고 또 추천을 하셔서 처갓집 양념치킨에서 반반 뭐든지 반반 해서 후라이드 반 매운 불양념 반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배가 많이 소스 머스타드 소스하고 맛소금 소금 무는 옆에 있고요. 콜라랑 잘 먹겠습니다. 이 그릇 잘 샀죠. 네, 딱
그 신발 사러 갔는데 딱 이 그릇이 눈에 띄더라고요. 두 개가 눈에 그것도 살 걸. 돈 아껴야 되니까. 상품권에 한 개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요 그릇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동그란 모양의 그릇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뻤는데 여기에 뭐 골뱅이 소면을 담아도 이쁠 것 같고 갈비찜을 담아도 될 것 같고 웬만한 음식을 담아도 될 것 같더라고. 그쵸? 근데 그 그릇이 땡기는데. 자, 후라이드 맥주 안 갖고 왔구나. 이거 먹고. 이 맛이야. 젓가락 여자처럼 잡지 마세요. 저게 성차별이거든요. 여자답게, 남자답게. 쓰레기 마인드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남자분이 너무 막 극단적으로 여성스럽거나 여자분이 너무 극단적으로 남성스러우면 좀 부담이 되긴 해요. 근데 존중해야 될 부분이고. 무슨 젓가락 잡는 걸로 여성스럽다 뭐 이런 후진적인 생각을. 두 시간 40. 녹화 안 떴다. 전화는 안 받아요 이제. 아니 이거 먹을 때는 못 받죠.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화를 어떻게 받아? 전화를 2시간 30분째 받았는데 욕심도 과하시고 어떻게 계속 전화만 받아요. 먹기도 하고. 첫 번째 메뉴는 치킨이었습니다. 처갓집 양념 처갓집 네. 벌레가 또 한 마리 들어와 있네요. 지금 전화는 계속 열어놨어요. 먹을만 한데요? 맥주 가져와요. 운동하고 먹는 치맥. 건배? 이 맛이 맥주자. 벌써 취했나? 맥주자. 이 맛이 맥주자는 뭐야? 이 맛이지. 테라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원래 맥주 살 때 골고루 사는데 예전에 뭐 다양한 이름 있죠. 곰표 맥주 막 이런 거 샀었어요. 근데 막 이렇게 4개에 10,000원 해서 외국 맥주도 사고 그랬었는데 생각보다 안 매운데. 빠빠빠빠빨간 맛 궁금해 허니.
소스에 한번 발라서. 와커 핫치킨은 바삭바삭한 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바삭바삭하진 않는데 좀 약간 다른 느낌으로. 맥주가 배부르다라는 분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소주 마시고 싶은 거예요. 맥주는 맥주대로의 느낌이 있고, 소주는 솔직히 맥주는 시원한 맛으로 먹는 거죠. 시원한 맛, 목 넘김, 약간 부드러움. 그러니까 술과 음료의 사이. 근데 소주는 솔직히 말해서 빨리 취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냥 맥주가 끽해봐야 물인데 뭐 화장실 가기 귀찮다고도 하고. 치킨이 있는데 떡으로 배를 채우기에는. 역시 맥주는 코비엘. 코비엘 뭐하고 있냐? 코비엘 뭐하고 있어? 저 코비엘하고 저하고 밀당하고 있거든요. 서로 톡을 먼저 안 해. 연락해요 해놓고는 서로 톡을 안 하고 있는 밀당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인천 바다 보러 가기로 해놓고 서로 걸어서 바로 앞에 사는. 천천히 먹어야지. 술을 많이 먹을 생각을 하니까 배가 부른 거죠. 무조건 많이 먹을 생각을 하니까 적당히 즐기면서 먹어야. 물론 유럽 사람들도 많이 먹는 사람 많이 먹는데 퇴근하기 전에 축구 보면서 맥주 그냥 서너 잔 먹고 가잖아요. 저녁 대신에 맛있는 안주, 저녁 대신에 맛있는 안주에다가 먼저 안주부터 먹고 배를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맥주 시원하게 축구 보면서 막 같이 보면서. 그게 사는 맛이지. 그냥 달려 가자 그러면서 먹으면. 이 판국에 또 누가 문자가 잘린 건가? 코비엘 별로 가기 싫은 듯. 진짜 가자고. 아니 진짜 싫은 사람이 영상 통화를 해요? 영상 통화를 하고 그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유럽은 물이 더 비싸서 맥주로 마신다고 했어요. 독일이 그렇죠. 독일이 맥주. 특히 가보신 분 얘기하는데 이탈리아에는 석회? 약간 그 물에 그런 게 있어가지고 뿌해가지고 거기서
불편했던 점이 물, 석회 성분 때문에. 두 번째가 화장실. 대부분이 다 유료 화장실이라서. 근데 유료 화장실은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너무 더럽겠어요. 인간적으로. 이 개방형 화장실은 아까 이마트 갔는데 화장실 아저씨들 있었거든요. 더러워가지고 왜 그렇게 더럽게 쓰는 걸까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그렇게 그냥 우리가 들어갔을 때 화장실이 깨끗하면 호텔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깨끗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더럽게 쓰는지 마인드가 참. 여기 부천시청 이마트가 규모가 전국에서 큰 편이거든요. 남자 화장실 들어가면 물기가 막 유럽 전체가 석회수예요. 우리나라 공중 화장실 무료로 개방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유럽은 그 나라의 문화를 보기 위해서는 화장실을 본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화장실은 그래도 깨끗한 편이고 물도 그렇고 가장 화장실이 열악한 게 인도잖아요. 악명 높기가 길에서 하층민 아이들이 그 길가에서 똥 싸다가 맞아 죽었다고 하잖아요. 거기는 아직 카스트 제도가 이미 오래전에 폐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신분 제도가 있어서 해변가에 구멍 파서 볼일 보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화장실이 예전에 그 중국 화장실 보시면 그 앞에서 볼일 보는 게 다 보여요. 그냥 여자든 남자든 다 보여요. 뻥 뚫려가지고 우리나라의 시골 화장실이나 예전 그 퍼세식 화장실은 구식 화장실은 그래도 가려는 있잖아요. 가려는 냄새는 나고 막 그래도 가려는 있는데 그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근래입니다. 아주 오래전도 아니고 그냥 밑에 구멍만 있고 다 보여요, 그냥. 근데 중국이 이제 베이징 올림픽 앞두고 대대적으로 화장실을 했죠. 그러니까 얼마나 문제였냐면 만리장성에 소변을 넣어요. 그래서 만리장성의 그 소변 자국이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했거든요. 그 만리장성이면 중국의 자존심이고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장소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애들이든 남자들이 소변을 놔가지고 오줌 자국이 만리장성. 중국은 근데 올림픽 한다고 좀 개선이 됐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마트 가가지고 신발 사고 그 다음에 원래 미용실을 들릴까 오늘 특집이니까 미용실 들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시간이 좀 쉬고 싶어서 그래서 세탁 정리 좀 하고 1시간 반 정도 누웠다가 오늘은 운동 빠져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작심삼일이라고 그러면 안 되겠다. 이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왜 있었느냐, 그 오랜 기간 역사적으로 3일을 못 넘겼기 때문에 실패한 거다. 그래서 어제가 3일째였잖아요. 양념이 상당히 피 뽑았는데 붙여놓은 게 아직 너덜너덜하네. 야, 근데 얘가 질기네. 잘 안 떨어지네.
일본은 청소차가 하루 2회 운영한다고 함. 그럼 뭐에 방사능으로 오염되는데. 일본은 아무리 청소해봐야 청소가 안 돼요. 후쿠시마에서 방사능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마 좀비나 괴물이 나오면 후쿠시마에서 나올 것 같아요. 그 체르노빌에서 괴물 매기 보신 분 있나요? 유명한 건데요. 후쿠시마에 체르노빌 그 강인가 호수에 보면 엄청나게 큰 사람도 잡아먹을 만한 메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사능이라는 거는 이 재앙인 게 그 유전자를 조작하기 때문에, 유전자를 변형시키기 때문에,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러시아 병사들이 그런 그 안전장비도 없이 그 체르노빌 원전에서 막 까불고 놀다가 다 피폭됐다는 이렇게 얘기가 나오던데. 저건 또 뭐야? 타비제이 얘기를 갑자기. 타 유튜버 얘기를 갑자기 우리 방송에서. 각자 도생입니다. 각자 도생. 후쿠시마는 계속 방사능 물질이 태평양으로 가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태평양으로 가서 지금 태평양을 전염시키고 있으니까 나중에 인류가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태평양의 물고기를 먹고 살잖아요. 물고기나 해산물, 신선하다. 체르노빌은 육지에 있어서 뭐 이렇게 시멘트로 만들어서 이렇게 덮기라도 하지. 후쿠시마는 그 바닷가에 있어서 어서 오세요. 아니 야식이 뭔지 보면 모르나? 이게 무슨 음식인지가 코멘트를 해줘요. 아무튼 후손들은 각오하셔야 됩니다. 또 후지산 뭐 화산 폭발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후지산 폭발에 대해서 누가 봐도 치킨인데 누가 봐도 치킨인데 그걸 물어보는 게 천천히 먹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니고 바쁜 것도 아니고 오늘 토요일 벌써 3시간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근데 녹화를 따로 안 했기 때문에 다시 보기를 또 고난의 행군을 또 해야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다시 보기가 뭐가 중요해. 생방송으로 봐야지. 오늘 같은 특집은 생방송으로 봐야 돼요. 안 보면은 뭐 그럼 팔자려니 해야지. 이젠 잘라서 안 올려줄 거야. 잘라서 안 올려드릴 거니까. 캡처 프로그램이 자꾸 유료로 결제하라고 떠가지고 심플해서 좋아. 오랜만에 방송 들어오네요. 전이만 가보겠습니다. 차단할까요? 약 올리는 것 같은데. 질문 있는 분들은 질문 채팅창에 질문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를 한 2시간 반 받았죠. 그리고 오늘 밤에도 어차피 밤에 전화를 많이 할 거잖아요. 지금은 버티기 때문에 이제 뒤에 소파로도 안 가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의자에서 자야 됩니다. 제 코아주 아니야? 느낌이 코아주 느낌. 토요일인데 무슨 어린이도 아니고 새벽 3시에 잔. 아니에요. 코명박입니다. 백숙에 백수가 더 바쁠 수 있어요. 질문이 방송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총 방송을 얼마나 했는지, 아니면 오늘 방송이 얼마나 됐는지. 24년째죠. 24년 차. 올해 7월 19일이 24주년. 올해 7월 19일 지나면 25년 차. 내년에 25주년. 내년 7월 19일 지나면 26년 차. 30년을 향해 가네요. 인생의 대부분을 방송으로 그냥 방송으로 그냥 휘몰아친. 돈 많은 가수는 바빠요. 돈이 많은데 얼마나 바쁘겠어. 너무 치킨으로만. 후회하시진 않으신가요? 후회를 왜 해요? 자기가 선택해서 사는 인생인데. 힘들다고 다 후회하면 어떻게 인생을 버티고 살겠어요? 떡은 안 먹으려고. 배 채우면 안 돼. 배는 치킨으로, 고기로 채워야지. 오? 머스타드가 너무 범벅이 됐는데. 후회를 왜 해요, 인생? 말이 24년이지 인방 할배 원로급이. 글쎄요. 이번이 위기라. 건강이 최고죠. 그렇죠. 건강이 최고긴 하죠. 사람들이 건강할 때 그런 생각 하나요? 건강 잃고 아플 때나 식용유 비싸지고 1인당 2개까지만 살 수 있다고 하네요. 저도 요리를 하지만 솔직히 집에서 식용유를 안 쓰려고 하면 안 쓸 수 있거든요. 굳이 뭐 계란 후라이나 식용유가 없으면 가게나 이런 영업집을 우선을 해주고, 가정에서는 좀
아끼는 것도 솔직히 뭐 튀김이나 전이나 이런 걸 굳이 집에서 해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업장은 업소 같은 경우에는 돈을 그러니까 판매를 해야 되니까 갑자기 무슨 고양이 어디는 집에서 하는 요리 중에 식용유 요리를 좀 줄이면 지금 러시아 푸틴 때문에 이 지경인 거잖아요. 빨리 푸틴을 제거하면 돼요. 빨리 푸틴을 제거하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 푸틴을 제거하는 거는 쉬워요. 근데 푸틴을 제거하면 누가 러시아의 권력을 잡을 것이냐가 관건이죠.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도 미국이 마음 먹으면 김정은 제거할 수 있는데 김정은을 제거하면은 누가 통제를 할 거예요? 핵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미국이 마음 먹으면 못할 게 없죠. 푸틴 하나 제거하는 거나 뭐 김정은 제거하는 거나 미국한테는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 이후에 문제가 되는 거. 누가 그 혼란을 통제할 것인가. 통제하지 못하는 이 혼란은 미국도 감당하기 힘들어요.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유시님이 많이 차분해져. 저는 윤석열이 된 게 어떻게 보면 뭐 운명이라고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의 책임이 국민의힘이거든요. 근데 저렇게 뻔뻔스럽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뭐 문재인 대통령을 막 이재명을 비판하고 있는데 지들이 이명박 감옥에 있잖아요. 박근혜 감옥에 있다가 건강 안 좋다고 해서 풀어준 거잖아요, 문재인이. 그러니까 나는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것 같아, 스탠다드 기준으로. 얼마나 정치인들이 뻔뻔스럽고. 아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금 성상납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성비위 사건 터졌다고 해가지고 졸라게 까잖아요. 응? 지들 예전에 박기태 당대표도 하고 국회의장까지 했던 박기태가 골프장 가가지고 손녀뻘 가슴 만졌다가 유죄 받았잖아요. 자기들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속 의원이 성비위 사건이 터졌을 때 당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중요하죠. 근데 지들은 지금 당대표가 성상납 의혹에 있어가지고 고발당해가지고 좀 수사받고 있는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민주당에서 성비위 사건 터졌다고 해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자기들의 역사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래서 정치인의 비위는 정치인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당에서는 당연히 소속 국회의원이 그런 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하고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못 보고 그냥 주둥이만 나불나불 하는 걸 보니까 한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비교가 될 거예요. 문재인 정부하고 하나하나 비교가 될 겁니다. 이명박 박근혜 때가 왜 최악의 평가를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부에서는 윤석열은 이명박 플러스 박근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아마 그러니까 해외 서양 언론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이명박 박근혜를 겪고도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됐다는 거. 놀랍다. 그러니까 촛불혁명으로 박근혜가 탄핵된 것도 놀라운데 정말 뭐 유혈 사태 없이 대통령이 잘렸잖아요. 근데
그 5년밖에 안 지났는데 문재인이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바꿨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그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이 위기에 강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느 순간에는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하고만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가 나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교하면 이명박 박근혜하고 비교를 하면 근데 전혀 정치 경험이 없는 윤석열을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검찰 권력의 핵심인. 결국은 저는 오히려 검찰 공화국이 검찰을 몰락시킬 것이다. 예전에 군부 정권, 박근혜 때까지 국정원을 이용했잖아요. 박근혜 때 탄핵 임박하니까 그 기무사령관인가? 예, 위수령인가 해가지고 군을 움직이려고 했다가 지금 아직까지 해외에서 도주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박근혜 때까지예요. 박근혜 때까지는 국정원과 군이 중심이 됐었죠. 그래도 검찰이 세긴 했지만 근데 아이러니하게 검찰 개혁을 얘기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에 그 숨어있던 그 정치 검찰들이 앞장서면서 특수부 검사들 보여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국정원과 군부의 몰락이었다면 저는 이 윤석열 정부는 검찰 사법 권력의 몰락이 그다음에 언론 권력 민주당도 깨달았을 거예요. 자기들이 권력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를 못하면 어떤 후폭풍이 있는지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아무튼 이 검찰 사법 권력과 언론 권력의 심판의 시기가 올 것이다. 뭐 잘하면 기회를 얻겠지만 잘할 리가 없으니까. 잘할 턱이 없으니까. 이번에 용산으로 집무실 옮기는 거, 여가부 폐지하는 거, 소상공인 지원 안 한다고 했다가 또 해준다고 했다가 난리친 거. 제가 보기에는 정권 교체의 그것보다 윤석열이 된 거는 신천지 플러스 통일교 플러스 강남 3구 플러스 땅값 오르길 바라는 사람들 용산 포함해서 그게 27만 표예요. 있는 사람들 충분하거든요. 그냥 정권 교체나 20, 30대 젊은 남성 그걸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20, 30대 젊은 남성은 20, 30대 젊은 여성들이 커버 쳐줘요. 저는 윤석열의 27만 표는 신천지, 통일교, 여기 신도들 플러스 해가지고 왜냐하면 이재명이 되면 신천지나 통일교나 재미없거든요. 재미가. 그리고 강남 3구를 포함한 용산구를 포함한 땅의 그 부동산의 폭등을 원하는 재개발을 원하는 세력 이거면 26만 7만 되거든요. 충분히 가능하다. 강남 3구가 대단해요. 거의 몰표 주면은 오세훈이 한명숙에게 지다가 새벽에 강남 몰표 나오는 바람에 0.7% 차이로 이겼잖아요. 0.7로. 강남 3구의 힘이 거기 강남 3구에다가 용산구나 그 다른 데까지 홍남기 문 대통령 때는 소상공인 지원금 줄 거 없다고 하더니 윤통되고 나서 싫어했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이 이재명을 싫어했어요. 왜냐면 이재명이 개혁적이고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진보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기득권은 급속하게 바뀌는 걸 싫어하거든요. 홍남기, 그 다음에 유은혜 교육부, 그 다음에 뭐 이런 애들이 이재명을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안 한 것이고. 서울시장은 오세훈이 100%될 거고, 경기도지사는 아직까지 김동연이 유리하게 나오던데. 근데 서울시는 오세훈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의원이 중요해요. 민주당이 과연 과반수 이상의 시의원을 확보할 것인가. 아마 그래서 송영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이 서울시장에 나온 이유가 그거예요. 어느 정도 좀 대표성 있고 알려진 인물이 나와줘야. 예, 지금 중요한 게 민주당에서는 뭐 서울시장이 되면 더 좋겠지만, 예, 지금 더 중요한 게 서울시의회예요. 서울시의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해야만 서울시에서 오세훈 견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투표야 아직 한 달 넘게 남았으니까 어떤 반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낙연 때문에 180석이 아무것도 못했다고. 그럴 수도 있죠. 뭐 이재명 견제하기 위해서. 이미 지난 거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낙연 쪽에서 이재명 견제하기 위해서 협조 안 해준 거 뭐. 사람의 욕심이라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예전에 안철수가 민주당에서 호남 수구 세력들 다 데리고 나갔을 때, 그때 이낙연이 아마 전남도지사였을걸요? 전남도지사.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남은 호남의 수구 세력일 수도 있죠. 그때 뭐 박지원하고 천정배하고 정동영 뭐 이런 애 있을 때 문재인 얼마나 그 호남 수구 세력들이 얼마나 문재인 흔들었습니까? 근데 안철수가 싹 데리고 국민의당으로 가가지고 호남에서 돌풍 일으켜가지고 의석 많이 차지했는데 또 바른정당 유승민이 욕심나가지고 또 원래 자기 색깔이 아니었던 거죠. 자기 색깔이 민주당이 아닌데. 그때 안철수가 바른정당 유승민하고 손 안 잡고 호남 수구 세력들하고 잘 했으면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근데 안철수랑 손잡고 나왔다가 완전히 토사구팽탕하고 총선에서 완패하고. 충격이었겠죠. 거의 거기서는 그 호남 쪽에서는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되는 곳인데, 천정배부터 정동영, 박지원이 목포에서 떨어진 거는 충격적이었죠. 거기서 떨어진 거는 아주. 아이고야. 문재인 대통령이 3년까지 잘하다가 힘에 붙였는지. 민주당은 동교동계를 다 몰아내야 함. 이번에 박병석 의장도 검찰개혁법 통과시킬 때 문희상한테 조언을 구했다는데, 문희상이 이낙연과 같은 동교동계. 그 사람들은 이제 은퇴해야죠. 아직도 뭐 유인태, 문희상 이런 사람들이, 뭐 잘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좀 나이 들고 그러면은 정계 은퇴하고 살아야 돼요.
문희상이 국회의장 할 때도 정말 최악이었는데 왜 이렇게 민주당은 이상하게 국회의장만 되면은 이상한 사람이 돼가지고 이상해요. 그러니까 국회의장을 좀 젊은 사람을 시켜야 돼. 하반기 국회의장은 좀 젊은 사람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런 말이 나오고 민주당에서 왜 맨날 나이 든 사람들만 나이 든 사람들은 개혁을 싫어하거든. 나이 든 사람은 개혁 싫어하고 그냥 무난하게 그냥 누리면서 박병석처럼 해외 순방하면서 그냥 국회의장이다. 나 국가서열 2위다. 그러면서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한 거지. 지금 얼마나 개혁 입법이 산재되어 있는데 충분히 이재명이 당선되고 나서도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았거든요. 만약에 빨리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도 이재명이 개인기로 개인 혼자서 해서 0.7%까지 따라잡은 거지. 다른 사람 이낙연이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이낙연이 후보됐으면 아마 더 큰 차이로 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낙연 행보가 보수 지지층에 탐을 냈거든요. 그래서 이낙연이 당대표 되고 나서 그렇게 주변에서 만류했는데도 당대표 돼가지고 그 경선제도나 이런 것들 누가 봐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대표 돼가지고는 무슨 박근혜 이명박 사면 얘기를 하고 김종인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보수 쪽으로 가니까 이제 지지층에서는 반발이 나오는 거죠. 역시나 호남 수구 세력은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총리 때 잘한다고 막 지지율도 높고 평가가 좋았는데 결국은 쇼였구나라는 생각을 막걸리 회동하면서 여야 안 가리고 뭐 이렇게 하고 조근조근하게 야당의 공격도 방어를 하고 해가지고 좀 바뀌었나 싶었더니 역시나 호남 수구 세력 영남 수구 세력도 바뀜이 없지만 호남 수구 세력들도 변함이 없구나. 이재명이 이번에 나온 것은 인천에 그 계양 을에 욕심이 있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민주당에서 이번 지방선거가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SOS 한 거고 송영길이 서울시장에 나간 것도 마찬가지고 원래 저는 추미애가 서울시장 나오는 게 좋다고 봤는데 별로 붐이 안 나오더라고요. 추미애도 안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총대를 맬 사람 필요했는데 송영길 전 대표